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앞으로 뜰만한 유망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선지역 선택 후 물건 선택이란 말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국민은행 KB 부동산 자료를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흥미로운 그런 통계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서울 25개 구 중에서 지난 10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일까요?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좀 다른 통계가 나왔습니다. 소개를 하면 1위가 성동구, 2위가 서대문구, 3위가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동대문구, 종로구, 노원구, 도봉구, 송파구, 영등포구, 성북구, 서초구, 이런 순서로 지금 25개 구가 나와 있고요. 하위 지역을 살펴보니까 강서, 은평, 금천, 중구, 광북, 광진, 관악, 중남, 구로, 강남, 용산, 양천구가 차지를 했습니다. 점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가장 많이 오른 성동구가 167%가량 올랐고, 가장 낮은 양천구가, 이것도 참 의외죠, 그렇죠?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조금 다소 놀랐는데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 차이가 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국민은행 KB 부동산 자료가 의미가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한 보유하면 10년 정도 보유하니까 이 10년 정도의 상승률을 비교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장기 투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지역별로 우리가 차별화, 양극화, 세분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황 분석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더 궁금한 건 뭐죠? 현황 분석, 그 다음에 미래 분석을 해야죠. 미래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대응 전략을, 이 3단계 우리가 투자 법칙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설명보다 현황을 짚어보고, 제가 또 앞전에 했는데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미래 가치가 가장 높은, 이 미래 가치라는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학술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사람마다 다소 좀 미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공학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이 도시공학 이론에서는 이 미래 가치가 결국 성장 잠재력,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동일어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 대여섯 가지 또 성장 지표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지표, 두 번째가 소득 지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도시 재정비 계획 같은 도시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대중교통망 계획이 큰 비중을 좀 차지를 하죠. 그리고 각종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따져보면 앞으로 어떤 지역에 미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또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칭해서 그냥 우리는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따라서 미래 가치, 현재 가치의 반대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반복하는 것은 그렇고, 대표적인 지역, 그러니까 현재 지역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과거에 변화가 많았던 지역, 그러므로 해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미래의 변화가 많은 지역은 역시 그 성동구가 꼽혀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변화가 많고, 과거에도 공통적으로 많았지만 송파구가 이 동남권의 중심 지역으로 변모해요. 그리고 영등포구도
과거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현재 가치, 과거의 변화는 현재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미래의 변화 지역도 영등포가 꼽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변화가 좀 느렸지만 집값이 많이 안 오른 지역에 해당하지만 강서구를 주목해야 됩니다. 강서구, 은평구 이런 지역들이 과거보다는 앞으로 개발 속도,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하고 중랑구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도시 재정비라든지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가격 상승률이 한 114%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좀 아주 상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랭킹될 것이다 라는 말씀.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게 지금까지 이 자료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두 번째, 그러면 이들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를 고를까 하는 건데, 이것도 과거에 제가 우리 고종환 TV를 통해서 또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그 매일경제 TV에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반에서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종환의 살집 8집 고살집이라고 줄여서 방송 프로그램이 이름이 정해졌습니다만, 여길 보시면 또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과거에 보면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지역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죠? 네, 그러니까 뭐 타워팰리스라든지 압구정 아파트를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도 또 뭐 트리마제라든지 이런 좀 랜드마크적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성동구의 집값을 견인했다,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랜드마크. 그 다음에 이제 서초 같은 경우도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반포주공 1단지, 그러니까 그 랜드마크적인 대표 단지들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여야 후보가 모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또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대책들을, 지금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이 앞으로 올해 이후부터는 좀 주목을 받고, 이들 아파트는 적어도 부동산 전체 경기가 꺾이더라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장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거를 경기 변동이라고도 하고 시장 흐름의 근본적 변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또 부동산은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오늘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분화된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성장성, 이런 단어를 전문가도 잘 모르고 안 쓰는데 좀 무지한 탓이에요. 도시공학에서는 성장도시, 성장지역, 정체지역, 쇠퇴지역 또는 이제 축소지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지역을 구분을 등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중에서도 핵심 입지가 중요하고, 이 핵심 입지는 생활권, 주택인 경우는 랜드마크, 가장 집값이, 땅값과 집값이 높은 지역을 그 생활권, 좀 생활권과 또 행정권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나 그게 또 잘 구분이 안 되면 그 구에서 가장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을 이렇게 꼽아도 돼요. 그 지역을 핵심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느 지역이 유망한가, 이제 인접 지역일수록 유망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수없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유망한 아파트는, 첫째는 재건축 재개발, 두 번째는 핵심 지역의 인근 지역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미래 가치가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잖아요. 대중교통망도 있고, 또 아까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재정비 지역도 있고, 지역 개발 계획이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또 상업 지역이나 산업
단지가 번성하는 이런 지역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개별 아파트, 그러니까 선지역 선택하고 후 물건 선택, 이때 물건은 개별 부동산을 의미하는 거죠. 개별 아파트, 개별 주택, 개별 수익형, 개별 빌딩이나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 5가지만 얘기할게요. 가장 첫 번째는 역시 대지 지분을 중시 여겨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이야말로 대지 지분의 가치가 집값을 결정하고, 또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변동률을 관심 있게 봐야 돼. 이거 아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인구와 가구수, 그리고 소득, 여기에는 뭐 일자리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자리만 보는 것은 너무 편협하고 단편적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보는 전문가도 일부가 있긴 한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 돼요. 부동산은 종합응용과학이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가치 지표는 20개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소득 지표가 더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뭐합니까? 비정규직이나 그 낮은 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그건 결코 집값의 구매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대지 지분을 보라. 두 번째, 미래 가치의 변화, 그러니까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라. 이 공시지가 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지역의 성장성인데, 그게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증가, 소득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밀도가 중요한데, 밀집도, 건물 밀도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것들이 미래 지표의 어떤 우리가 예고 하나의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오래된 건물을 짓고 또 빈 땅에 새로운 건물을 많이 짓는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이 지역의 밀집도가, 그러니까 인구 밀도, 건축 밀도가 개발 밀도인데 이 밀도가 좀 높아지고 있구나. 밀도가 뭐예요? 빽빽함이죠. 동일당. 그러니까 이렇게 빽빽함이 늘어나면, 사람이든 건물이든 이게 늘어나면 개발 밀도가 증가해서 결국은 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토지 이용에, 그 결국은 이 부동산 가격을, 땅값을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죠. 이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속한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대지 지분이 넓고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이게 공시지가 변동률, 지가 변동. 그렇게 오르기 위해서는 인구 밀도, 인구 증가, 소득 밀도, 소득 증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이러한 건축 밀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거, 그리고 대중교통만 GTS, ABCD 수없이 얘기했죠. 이런 지역들, 신설 역세권, 이런 또 각종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한 5가지 정도를 눈여겨본다면, 이제 어떤 지역, 어떤 핵심 입지, 어떤 아파트가 슈퍼 아파트인지 이 3가지를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발표된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이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개발한 살집 팔집 책과 어플이 있죠. 무료 어플이니까 살집 팔집이라고 치면 나와요. 꼭 보시면 어떤 아파트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지, 또 내 아파트는 슈퍼 아파트인지 좀비 아파트인지 1분이면 알 수 있거든요. 무료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고,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한다면 살집 팔집 책이 사용 설명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하게 여기는 과거에 어떤 지역이 많이 올랐나, 앞으로 뜰 지역, 성장 지역,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 세 번째, 지역 중에서도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내가 성공할 수 있나, 앞으로 그게 이제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 가치가 높은 슈퍼 아파트로 소개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3단계, 그러니까 3박자 법칙을 잘 응용하시면 아마 부동산 경기가 설령 꺾이더라도 덜 내리게 되고, 또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면 성공적인 내 집 마련 전략, 부동산 투자 법칙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